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46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11월 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10월 16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신해월 병인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병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병화일간이 되겠고요.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해월의 병화가 되겠습니다. 자, 해월의 병화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주를 볼 때 일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일간 병이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고요. 이 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세 번째 천간이 되고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오행이 되죠. 그래서 화의 기운,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보게 되면은 병화는 양화가 됩니다. 자, 양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게 되면은 음양은 서로 붙들려야 될 수가 없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음이라고 하는 화도 있을 것이고요. 내일 공부하게 될 정화라고 하는 불의 기운이 바로 음화가 됩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오행은 양화인 병화하고 음화인 정화로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단지 화만 놓고 봤을 때는 이 화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겠으나 음양으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면 음양의 차이에 따라서 화의 성분이 달라지죠. 우리가 명사라고 하는 것이죠. 명사. 예를 들어서 여자라고 하는 명사가 있다라고 봤을 때 그냥 여자라고 하면은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키가 큰 여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키가 작은 여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내지는 예쁜 여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요리를 잘하는 여자 내지는 요리를 잘 못하는 여자, 이 수식어가 붙음으로 인해서 이 여자라고 하는 성격이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화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화하게 되면 불하게 되면 어떤 불인지 알 수가 없는데, 이걸 다시 오행을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화가 되는 것이고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화가 되는 것이죠. 양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표현했을 때 양은 음보다 동적이고 양은 음보다 강하고 양은 음보다 더 밝고 양은 음보다 더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음은 양보다 강하지 못하고요. 음은 양보다 그렇게 세지 못하죠. 그래서 서로 성향이 조금은 대조되고 약간은 다른 그런 성향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음양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를 멸시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을 보충해주는 역할, 음은 양을 보충해주는 역할이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도 그냥 화가 아니라 양화는 좀 강한 화라고 하면 음은 그거에 대비해서 조금은 음유한 화, 부드러운 화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양화는 가장 강렬한 빛과 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병화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양화인 병화를 우리가 비유를 할 때 태양지화라고 해서 하늘에 뜨는 태양의 비유를 하는 것이고, 음화인 정화는 양화에 비해서 좀 밝기라든가 또는 열기가 약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비유를 할 때는 등촉지화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이라고 해서 하늘에 들어있는 태양을 잘 알겠지만, 등촉지화는 우리가 표현할 때 모닥불 같은 것이죠. 자, 모닥불이 따뜻하다 하더라도 태양만큼 뜨겁지 못하고요. 촛불이 아무리 밝아도 태양만큼 밝지 못합니다. 전기불이 아무리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태양만큼 밝거나 태양만큼 뜨겁지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화라고 하는 것을 양화와 음화로 구분해 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은 음양에서 이렇게 비유해서 알아볼 수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양화가 좋은 것이고 음화는 나쁜 것이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고요. 양화는 양화 나름대로의 용도 쓰임이 있는 것이고 음화는 음화 나름대로의 용도 쓰임이 있다. 그래서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리지만은 조후할 때는 병화만큼 좋은 거였고요. 금을 단련할 때는 정화만큼 좋은 것이 없다. 그래서 조우는 병화가 하고 단련은 금을 단련하는 것은 정화가 한다. 병화는 금을 단련할 수 있는 힘이 매우 미흡하고요. 정화는 조우할 수 있는 힘이 그만큼 강하지 못합니다. 선생님, 촛불 전기불이라면서요. 그래도 촛불 전기불 켜는 것보다는 태양이 뜨는 것이 더 따뜻하고 태양이 뜨는 것이 더 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 병화, 정화, 음화와 양화의 차이는 이런 차이가 있겠고, 병화든 정화든 일간이 신왕할칠 때가 있어요.
빛이 강해지고 열기 뜨거워질 때는 이를 갖다가 통제, 억제할 필요가 있게 되는데, 이때는 병화든 정화든 반드시 임수로서 병화를 강해진 병화 또는 정화를 갖다가 억제해야 된다. 또 임수를 얻게 되면 병화든 정화든 수보양 광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화는 수를 치용할 때는 개수를 치용하는 것보다는 임수, 즉 음수인 개수를 치용하는 것보다는 양수인 임수를 치용하는 것이 좋고요. 또 만약에 일간이 약해질 수 있죠. 병화도 제 아무리 태양지화를 하더라도 병화도 약할 수 있고요, 정화도 약할 수 있을 때 이때는 인성을 필요로 하는데, 이때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병화를 생조했다, 목생화해서 약한 일간을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병화든 정화든 내일 정화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너무 또 인성이 많아지게 되면 목다 화식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모든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너무 많으면 차라리 모자란 것만 못하기 때문에 적정하게 모든 것은 적정하게 중화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시고요. 중화는 무엇을 중화시킨다? 왕세와 한열을 중화시킨다 정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입니다.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입동이 되면서 이제 술월에서 해월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입동과 소설이라고 하는 절기로서 구분이 되어 있다. 해월이 될 수 있는 거 입동 절입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니 해월에 입동 소설이 있다 하더라도 좀 의미는 입동이 좀 더 좋은 의미가 있는 그 절기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월은 겨울이죠. 초겨울입니다. 초겨울, 이걸 초겨울이라고 해서 맹동이라고도 하고요, 초동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한다. 맹자는 맹자죠. 우리 아이를 처음 낼 때 맞이라고 하죠. 맹자를 쓰는데 겨울의 맞이죠. 그래서 맹동 또는 초동이라고 하고요. 그냥 우리 쉽게 말하면 초겨울이다. 그리고 초동이라고 해서 안 추운 것이 아니라 엄동, 설랑, 무지 추운 혹한이라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해월은 자월, 축월과 마찬가지로 3개월간 겨울이 되죠. 해월은 초동, 그 다음에 자월은 중동, 그 다음에 축월은 맹동이 아니라 모동 또는 개동이라고 해서 해자 축월은 북방이 되면서 북쪽이 되면서 수가 왕한 계절, 물론 이제 해자월에 수가 왕하죠. 해월은 수의 임간지가 되는 것이고요. 자월은 수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수가 해자월에 왕하고 축월은 수의 쇠지가 됩니다. 그래서 축월은 이제 자월이 지나면서부터는 수의 기운은 점차 약해지고요. 특히나 진술, 축, 미, 월은 제가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때는 토가 왕한 토왕절이면서 자기가 속한 그 절기의 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월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춥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화로서 조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일간이 병화 정화하면은 일간 자체가 화이기 때문에 해자월의 화 자체가 매우 약합니다. 해월은 수가 왕하지만은 오늘 일간 병화 또는 내일 일간 정화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해월은 화토의 여기가 절지가 돼요. 그러니까 아마도 단계 중에서 가장 약한 단계가 되는 것이니 일간은 약하고 관성이 왕한 단계, 자칫 잘못하면 수극화에서 화가 수의 극을 받아서 꺼질 수도 있게 되는 그런 단계가 되는 것이어서 해월의 병화는 가장 먼저 뭐가 있어줘야 되냐면, 제 아무리 태양지화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인성으로서 화를 갖다가 목생화해서 병화를 갖다가 생조해 주는 것이 급선무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제 아무리 병화라 하더라도 수국화에서 불이 꺼질 수도 있고요. 제 아무리 병화가 임수로서 수보양광하는 것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해월이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약한 병화를 갖다가 극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간목으로서 병화를 생조해 주게 되면 수가 왕하더라도 수생목 목생화해서 통관장치가 될 수 있고요. 만약에 수가 다시 더 왕해지게 되면 이때는 부득이하게 무토로서 수를 갖다가 제방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너무 수가 많아지게 되면 병화 입장에서 내일 정화도 마찬가지겠지만 수국화에서 병화도 수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게 되면 약해질 수 있다 해서 해월의 병화는 가장 먼저 간목을 얻었느냐 얻지 못했느냐를 보고요. 그 다음에 수가 많아지게 되면
무토를 써서 임수를 갖다가 이때는 임수를 파극한다라기보다는 임수를 갖다 적절하게 제방한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제 무토는 쓸 수 있는 것이다. 반드시 뭐는 있어줘야 된다. 간목은 있어줘야 되고요. 만약에 병화가 지지로 인사 5등의 뿌리를 뒀다. 이거는 금상첨화라가 되죠. 지지로 병화가 인사 5등의 뿌리를 두게 되면 병화 자체가 왕해지기 때문에 이때는 원칙적으로 들어가서 임수로서 병화를 수보양강할 수 있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 병화가 되겠고 월령 해월의 병화가 되겠습니다. 사주 볼 때 일간과 월령을 보고 다음으로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죠. 격국이라고 하는 것, 자, 오늘은 일간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가 될 것이고요. 월지는 해수는 체, 용,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몸체는 음이지만 자가 양이고 해수는 음이지만은 쓰는 것은 해수는 양으로 쓰고 자수는 음으로 씁니다. 그래서 해수는 체, 용양, 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 해서 양수가 되는 것이고요. 양 대 양의 관계. 근데 월지 있는 수가 화를 극하죠. 그래서 극아자, 나를 극한다고 해서 극아자라고 표현하는데, 극아자는 육친으로 보게 되면은 뭐가 된다? 관성이 된다. 관성은 다시 정관이라고 하는 것과 또 편관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분해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 음 또는 음대 양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관. 근데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으로서 조화가 맞지 않으면 편관이 되는데, 오늘은 양대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니 이는 오늘은 편관격이 되죠. 단 중요한 것, 해월은 수가 인간지가 되지만 화는 여기가 절지가 되죠. 일간은 약하고 신약하고 관이 아니죠. 저 살이죠. 살은 왕하다 해서 신약 사랑 또는 살중신경한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다. 일간이 약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해수 안에는 지장간이 무토, 간목,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이 암장되어 있는데, 무토는 크게 신경 쓸 바 아니고요. 있어도 마치 없는 것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인중에 있는 간목, 해중에 있는 간목이 투출하게 되면 요걸 가지고 격을 잡죠. 그러면 요거는 간목은 병화 입장에서는 편인이 되죠. 편인격에 칠사를 화해서 나를 상해주니 살인 상생하는 사주국세가 된다라고 해서, 아까 해월의 병화는 간목을 얻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했으니 간목이 천간에 투출해서 살인 상상을 하고, 또 지지로 예를 들어서 인사우등의 뿌리를 둔다라고 하면 금상첨화가 된다라고 했는데, 자, 일지를 보게 되면 인목을 이렇게 봤죠. 병인이 일주가 됩니다. 자, 인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 입장에서 편인이면서 인은 화의 입장에서 장생처가 되는 것이니 병화가 인중병화에 뭘 할 수 있습니까? 통근할 수 있고요. 인중간목에 생조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연지를 보게 되면 인목을 또 얻었습니다. 자, 인목을 보게 되면 해수를 끌어당겨서 합을 합니다. 인해 합목이 되기 때문에 비록 수가 왕한 수왕자이라 하더라도 마치 춘절, 봄의 목처럼 민성이 너무 왕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해월이라 하더라도 인의 한목에 인목이 2개가 되게 되면 이거는 자칫 목다화식이 될 수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금으로서 목을 갖다가 좀 절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해월의 수가 왕한데 인의 한목하면 수는 오히려 약해지게 되고 목이 다시 왕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죠. 이때 임수가 천간에 투출한 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거 병화가 인 2개 얻어서 인목 2개 인성을 얻게 되면 이 병화 일가는 약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해월에 임수가 투출하다 하더라도 능히 임수를 감당할 수 있고, 오히려 인의 한목에서 인성이 왕해지게 되면 금을 얻어서 목을 억제하고 관을 생해줘야 되는 그러한 환경이 될 수도 있다. 자, 월간에 이렇게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병화 입장에서 신금은 정제가 되죠. 자꾸 이 신금하고 병화하고 합을 하려고 하는데, 물론 이제 임수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합이 잘 되지 않는다. 신금 가지고 수를 생할 수는 있으나 신금 가지고 목을 억제하는 힘은 좀 떨어지게 되는 것이니, 생시를 어떤 것을 얻느냐에 따라서 사주가 길육이 달라지는데, 제가 봤을 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일단 뭘 보면 되냐면
토는 봐서는 안 된다. 선생님, 임수 투출하게 되면 토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또 따지면, 자, 수가 너무 많아서 임수가 병이 될 때는 무토를 쓰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건 수가 많아서 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가 더 살아나야 되는 해월이라 하더라도 수가 더 살아나는 환경이 되는 것이니, 무토를 보게 되면 수를 파극할 것이고요. 무토를 보게 되면 병화는 회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병화 이 정도 생기면 나름대로 일간도 세력이 있고 임수도 세력이 있으나 목이 좀 왕한 것이 단점이 되기 때문에 금수를 좀 보는 것이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기에 앞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오늘 명식 병화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고요. 본시 해월은 수는 왕하고 병화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살은 왕하고 일간은 약한 살중신경 또는 신약살황한 그런 사주국세가 되는 것이 기본적인 그런 사주의 틀이 되는 것이고, 또 원령에 있는 해중에 있는 임수가 투출되어 있고 뿌리는 없다 하더라도 신금 임수를 생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본시 살이 너무 왕한 사주가 맞지만 연지의 인목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일지에 이렇게 인목을 가지고 있으면은 요 해수는 인을 보게 되면 인의 한 목이 되죠. 목. 물론 이제 목이 된다고 해서 수의 기운이 완전히 없어지고 그 다음에 다 목을 화하느냐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해월에 이렇게 인의 한목이 되거나 또는 해묘미 목국을 형성하게 되면 마치 춘절, 보모의 목과 같이 왕해지기 때문에 이거 눈으로 봐서는 해중 임수 투출돼서 수가 왕하게 보이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수가 좀 약한 것이다. 그리고 대운을 항상 봐야 되는 것이 여자로 태어났을 때 임자, 개축, 남자로 태어났을 때 임자, 대운, 개축, 대운은 그래도 수의 세력을 얻게 되지만은 이렇게 갑인대운부터 이후 갑인음의 병진정서 무호, 기미대운은 목화운이기 때문에 수의 기운이 약한데 더욱 목화가 왕해지게 되면 수는 더 약해질 것이고요. 여명으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경술대운 자체는 천간에 경금이 있다 하더라도 토가 왕한 대운에 기후대운, 무신대운은 금형에서 수를 생해준다 하더라도 이것도 문제가 어떤 것이냐면 무신대운 같은 경우도 인신충이 되기 때문에 이 신금 자체가 임수의 뿌리가 되기는 좀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대운까지 살펴본다라고 하면 역시나 수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시에서 임수를 좀 보좌해 줄 수 있는 글자가 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봤을 때 제일 먼저 예를 들어서 자수를 얻는 무자시가 되게 되면은 이거 자수를 얻게 되면은 인의 한목에서 수기가 조금 부족해지는 것을 임수가 자의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은 있지만 역시나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수를 갖다가 탁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병화 자체를 뭘 할 수 있다? 회가 빛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자수를 얻는 어떤 이로움보다는 무토를 얻어서 겪는 해로움이 더 크기 때문에 저는 무자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좋게 보지 못하고요. 기축시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이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이기 때문에 임수가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차라리 좀 뿌리를 튼튼하게 둘 수 있는 것이 좋고, 또 무토는 아니라 하더라도 기토와 축에 이렇게 뿌리를 두게 되면 물론 신금도 여기에 뿌리를 줄 수 있겠지만 역시나 병화를 탁하게 만들고, 기토는 임수도 탁하게 만들죠. 이걸 뭐라고 하죠? 기토 탁임이라고 해서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온당치 않은 생시가 될 것이고, 무술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무자시에 비해서는 더욱 안 좋은 것은 무자시는 그래도 자수를 얻어서 임수가 뿌리를 얻었지만은 무술시는 임수의 뿌리를 얻지 못하죠. 생시에서도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임수를 파극해 버리게 되는 것이니 무자기축 경인시 좋지 못하고요. 조금 좋은 것으로 볼 수 있었던 생시가 원래는 어떤 생시? 병신시였는데 이것마저도 여기가 병인의 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해수는 여기 있는 인목하고 인의 한 목이 된다라고 봤을 때 이 인목은 신금하고 인신충이 되죠. 인신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시 이 신금을 얻는 것이 월간의 신금, 연간의 임수가 공이 뿌리를 둘 수 있어서 가장 좋아야 될 생시가 인신충으로 인해서 얻어서는 안 될 생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해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그래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인의 한목, 목이 왕해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봤을 때는 해수 두 개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 대운이 목화운 또는 이렇게 화운 봤을 때 수기가 좀 부족한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기해시도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기해시도 괜찮고요. 저는
저는 임진시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임진시. 진을 얻게 되면은, 물론 이거는 축토와 같은, 습토이고요. 진이 여기에 뿌리를 둬서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진이 수의 고지, 수고라고 해서, 이거를 수가 여기 빨려 들어가서 수가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진은 수의 고지이기 때문에 임수가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오히려 기축의 축을 보는 것보다는 제가 좀 더 낫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정유시죠. 병신지는 안 된다라고 하면 정유시 다음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정유시는 이제 임수가 통근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금이 있어서 임수를 생해주는, 그 다음에 신금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썩 그렇게 임진시도 정유시도 이렇게 썩 좋게 제 느낌으로는 이렇게 완전히 뭐 강추할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만약에 오늘 아이를 낳는다, 아들이든 딸이든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임진시, 정유시, 기해시 정도 이렇게 추천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개사시 같은 경우 관살 혼잡에 사와 임수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것 문제가 되겠고요. 갑오시 같은 경우도 물론 아기 낳기는 좋겠지만 이거는 양이를 넣고 목이 다시 생황해지게 되니 수가 부족한 그런 생시가 되고, 을미시도 마찬가지로 썩 좋은 생시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정리를 하면, 오늘은 임진, 정유, 기해시 정도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